김호중이 쏘아올린 공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던 겁니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사례들이 뉴스에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경찰 수사관님 똑바로 들으시란 말이에요. 왜 당신이 도망을 가? 범죄자를 잡아야 될 사람이.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이게 나쁜 저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음주운전을 바로 경찰 앞에서 피할 수 있는 법, 뭐 도망가라 바로 이제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변호사님, 최근에 강남 벤츠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으세요? 최근 DJ 예송이란 분이 제가 전라도 사람에서 얘 발음이 좀 안 되는데 괜찮아요? 서울 사람이라고 주장하시잖아요. 서울 사람이라며. 뇌는 DJ 예송이라는 여성 그 DJ 분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도중에 이제 50대 배달 가장을 들이받아서 사망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문제는 도주를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 뉴스를 보면 그 상황에서도 피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자기 강아지를 챙기려고 했다는 그런 뉴스도 봤었거든요. 정말 진짜 끔찍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사망이라는 가장 중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100% 고려했다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형도 이미 굉장히 높잖아요. 법정형이 굉장히 높은 범죄를 저지른 일반인을 구속하지 않으면 도망을 가버릴 수도 있다. 도주의 우려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중대성과 도주의 우려 때문에 이 사건은 구속이 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실수로 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술에 엄청나게 만취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실형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구속이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결국에 판결이 난 걸 보니까 10년 실형이 나왔더라고요. 이 10년이라는 게 흔한 일입니다. 사실 이것도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비판이 일부 있긴 하지만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형량은 낮은 형량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지금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가 다 된 사건이에요. 유가족이 이제 DJ 예송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처벌 불허 의사가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10년형을 법원이 선고했다라는 게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형도 지금 한 5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걸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아직도 가볍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여태까지 양형 기준에 바라본다면 어느 정도 법원에서 무거운 처벌을 내려준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의 시선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거는 너무 고무적으로 볼 일인 것 같아요. 윤창호법이라고 하죠.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2022년 12월 이후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개정이 됐잖아요. 엄청 강화됐죠. 네.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삼진아웃이라 그래서 그냥 뭐 한 번, 두 번은 괜찮아. 세 번 걸리면 야 그때 좀 조심해야 돼.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문제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낮아졌고, 예전에는 고시공부하거나 연수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0.05%였는데 지금은 거의 그 절반에 해당되는 0.03%가 기준이고요. 한 잔만 먹어도 그냥 그 음주 측정 수치 나옵니다. 두 번만 잘못돼도 구속까지 될 수 있고 바로 실형까지 나올 수 있도록 삼진아웃이란 말은 그냥 지금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 말이죠,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음주운전 솔직히 전과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사고 내면 이렇게 사망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도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이거 중범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엄단해야 됩니다. 처벌 불원서도 작성이 됐고 피해자랑 합의도 다 끝난 상태인데 근데 왜 10년이나 나오게 돼요? 저희가 판결 이유를 간략히 보니까 재판부가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진지한 반성이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속에까지는 들어가 볼 수 없지만 범죄 이후에 보인 행태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태들, 이런 거를 이제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합의가 됐고 뭐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라고는 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리한 양형 인자로 작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형사사건 음주운전, 뭐 도로교통법, 뺑소니 특가법, 도주운전 치상 뭐 정말 많이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밖에 없이 변호인들이 여러 주장을 하는 걸 이해는 해요. 근데 이번 건 너무 개소리였던 것 같아요. 뭔 개소리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국위선양을 했다. 본인이 의뢰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이게 뭐 말입니까? 뭐 천재적인 재능 국위선양, 저는 이거 오죽 할 말이 없었으면 이런 말을 변호인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깝고요. 그거를 변호인이 한 말이에요. 변호인도 했고 뭐 피고인도 했고, 피고인이 한 얘기는 변호인이 한 얘기고 변호인이 한 얘기는 피고인이 한 얘기입니다. 법정에서 동일한 지위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김세롬 씨 음주운전 했을 때도 김세롬 씨에 대해서는 기사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 나의 아저씨, 이제는 아저씨도 널 지켜주지 못해 막 하면서 그 김세론. 론이죠. 김세론은 론, 죄송합니다. 그 배우잖아요. 그렇죠. 김세론이죠. 나이가 들면 좀 한 살 더 먹어보세요.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하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처를 해달라. 그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김세론 씨가 그때 그랬거든요. 나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생활고 아닌데? 변호사가 어쨌든 얘기를 했건 피고인이 얘기를 했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사를 거친 거기 때문에 변호사가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본인이 얘기하면 더 미친 거죠. 최근 들어서 음주운전 사고가 진짜 뉴스에 많죠. 예. 자잘자잘하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도저히 어떻게 하면 음주운전이 근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입법자부터 뭐 재판부, 뭐 판사, 검사, 변호인 다 가지고 있는데 김호중이 쏘아올린 공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던 겁니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사례들이 뉴스에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김호중 씨를 보고 다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 수사관님 똑바로 들으시란 말이에요. 왜 당신이 도망을 가? 범죄자를 잡아야 될 사람이 여경 수사관이 음주운전하고 사고 내고 도망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김호중 씨를 그대로 따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네가 거기서 나가? 김호중 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음주운전 기소를 안 됐다고 하니까 야 나도 이렇게 도망가자.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이런 유명인이 이렇게 뭐 하나 행동을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음주운전하면 도망가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처벌을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강홍석 변호사님이 이거는 국회로 가셔서 이런 부분을 진짜 안 간다니까요,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유튜브 찍고 있을 때가 아니야 보면. 근데 왜 그 처벌이 기소를 안 되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공소장에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공소장에는 반드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열 몇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지금 체열을 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하나도 안 나와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자체를 특정을 못해서 형사처벌이라는 거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소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정황상으로는 100% 술을 마셨고 나 술 마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재판에서는 그게 유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소 자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진짜 이게 나쁜 저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음주운전을 바로 경찰 앞에서 피할 수 있는 뭐 도망가라 바로 이제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있는 것 같네. 어쨌든 이게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소주나 그런 걸 사고 이제 마셔라. 지금 마셔서 된 건지 아까 제가 이제 운전할 때 이게 음주운전 한 건지 알 수 없도록 특정하기 어려우니까요. 맞아요. 아까 PD님 질문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한 200m 앞에 있어. 그럼 차 넣고 도망가면 사실 음주운전으로는 적발 안 돼요. 솔직히 어쩔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다른 범죄로 더 죄질이 안 좋아서 더 중하게 처벌되니까 PD님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술을 먹은 상태에서 판단력이 항상 사람들이 흐려져요. 술을 먹을 때는 아예 차를 자체를 가져가면 안 되고 아니면은 차라리 술 먹었을 때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장치를 뭐 도입하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걸리겠지. 음주운전 솔직히 한 번에서 한 번에 걸리는 사람 없어요. 다 한 100번 정도 하다가 한 번 정도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음주운전 하다가 진짜 적발이 됐다 아니면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그러면 그냥 경찰에 자수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만약에 첫 번째라면 실형까지는 선고 안 돼요. 음주운전 했다라고 해서 내 인생에 막 직장 다 잘리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김호중 씨 보세요. 그 사건은 내려서 합의 봤으면 진짜 그렇게까지 처벌 안 됐을 거예요. 구속 안 됐을 사건이에요. 근데 도망가면서 음주운전은 빠졌는데 정작 다른 범죄 다 걸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학습 효과로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럼 바로 내려서 사과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유일하게 살리는 방법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더 많이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법 선고형도 점점 음주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처벌하는 측면이 있어요.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번째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약식 기소 왜냐면 재판으로 안 보내고 그냥 계좌이체로 끝내는 약식으로 그냥 너 그냥 재판 오지 말고 벌금 내 라고 그렇게 끝내는 경우도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2번만 걸린다고 하더라도 약식으로 끝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후공판 기소라 그래서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진술을 판사님 앞에서 법정에 출석해서 이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처벌 형량이나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주운전 2번 걸려도 부약식, 약식 기소를 해가지고 법원 판사를 안 본 상태에서 그냥 고지서만 받는 것처럼 판결문을 그냥 받아요. 내가 집에서. 이거 음주운전을 해도 그냥 과태료랑 비슷한 거구나.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2번만 걸려도 바로 그냥 재판 가서 판사님 앞에서 고개 푹 숙이고 절하면서 이제 재판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예전에 뭐 누구는 음주운전 남자랑 술 먹고 운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라는 그거 있잖아요. 남자가 술 먹고 운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영상은 아직도 많이 돌아다니긴 하거든요. 한 잔만 먹어도 그냥 인생 날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운전대 잡지 마시고 술을 마셨으면 대리운전을 부르시거나 아예 차를 놓고 가세요. 대리번호는 1호 변호사를 참견해서 좀 처벌 형량을 낮추시겠네요. 확률론이죠. 변호사는 늘 법을 다루고 그 판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이 얘기한 것에 비해서는 저희가 변호사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빠진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도움이 되는 측면이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더 많죠. 이게 그러니까 변론을 어떻게 하냐면 음주운전을 내가 한 적이 없어요 판사님 이렇게 변론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참작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내야 되는데 알코올 중독 치료 같은 것도 내가 받으면 아무래도 재판부에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준비해서
나와서 정상 참작을 해주십시오. 나 다시 회사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변론을 하는 거지 죄 없습니다. 이렇게 변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국위선양 같은 그런 거지 같은 소리는 진짜 이런 얘기는 저희가 기사로도 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불쾌합니다. 솔직히 이게 이런 거지 같은 진짜 변호사가 음주운전 걸리면 자기를 변호해도 되나요? 변호사가 음주운전 걸리면 그거는 변호인이 아니라 피고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끗 차이라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죠. 내가 변호인석에 앉아있냐 바로 옆에 피고인석으로 갈 것이냐. 절대 그런 일 없고 저희들은 끝까지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변론만 하겠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죽을 때까지 앉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에 강남에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집에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전 누군지 알고 있어요. 땡땡 보고 있어? 이름 말하면 좀 그렇겠죠? 여러분 DJ 예송 사건에서 징역 10년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에서 사고 내서. 그리고 김호중 씨 사건처럼 도망가면 구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방향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JTBC를 통해서 김호중 씨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냐라고 짧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실형 3년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도 사실 좀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 뒤로 한 3개월째 계속 제 이름이 계속 이제 기사로 나오고 있어요. 팬들도 제 이름을 알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점점 이렇게 그 형량은 더 세져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